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스입니다. 네, 우리 US 전국구 커머셜. 예. 어우, 사람들이 많이 봐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연락 좀 예. 받으셨어요? 네네네. 계속해서. 와. 네. 어때요? 아틀란타 좀 이제 한 얼마나 됐어요? 이제 사신 지? 한 6개월 좀 넘었다고 봐야죠. 네. 괜찮죠? 네. 좋죠. 요새 요새 날씨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호텔과 모텔에 대해서 네. 저도 궁금한 것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호텔하고 모텔하고 뭐가 틀려요? 그 호텔, 모텔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호텔하고 모텔은 가격이 일단 틀리고요. 일단 숙박비도 틀리고 그래요? 그럼요. 네. 그렇게 틀린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텔의 개념은 일단 밖에 입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갔을 때 봤을 때 주로 모텔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네. 각 방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놓여져 있는 거. 호텔은 라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타고 네. 각 방으로 배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텔 같은 경우는 거의 좀 1, 2층 그런 개념이 많고요. 네. 네. 근데 호텔, 모텔의 뭐 뚜렷한 컨셉이라기보다는 일단 대충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모텔보다 약간 낮은 급도 있어요? 혹시? 호텔의 낮은 급이 모텔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모텔의 더 낮은 급. 한국으로 치면 여관이라고 그러죠? 여관을 예. 모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여관들이 모텔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여인숙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우리 이제 호텔과 모텔을 이렇게 사야 되는 이유. 사야 되는 네. 이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입니다. 일단 호텔, 모텔은 네. 정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중에 제 생각에는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남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저는 그거예요,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뭐 서플라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뭐 그에 따른 이제 인플로이 그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되고 네.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수익성이 좋아요? 그만큼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입성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래요? 네. 돈을 벌고 그것을 우리가 revenue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롤도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유틸리티 네. 그리고 뭐 청소하는 하우스키퍼도 있을 네.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expense라고 하는데 그래서 revenue에서 expense를 뺀 나머지 순수한 net profit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관심 있으시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제 그러시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막연히 이 물건 좋습니다. 사세요가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뭐 profit loss statement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기반으로 모든 거 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인컴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우리 올해 1밀리언이라는 인컴을 올렸어. 호텔에서 인컴을 올렸다면 그 인컴을 올렸으면 방을 얼마에 팔았고 그리고 방이 얼마나 찼고 우리가 또 그것을 occupancy rate라든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그런 인컴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이제 그게 비즈니스라든지 뭐 네. 건물이든지 그 밸류가 딱 측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 물건 얼마 벌었다고 해서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호텔에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또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렇죠. 네. 유명한 네. 뭐 쉐라톤이라든지 뭐 힐튼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개인이 운영하는 호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모텔은 일단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뭐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모텔이 될 수가 그런 있고, 거잘못 배운 아니면 것 같아요. 호텔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죠. 말씀하신 우리 상무님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힐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힐튼 호텔도 있겠지만 또 햄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햄튼은 좀 아무래도 공략층이 힐튼보다는 좀 싼 네. 그런 공략층을 하는데 햄튼도 사실상 힐튼에 속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윈댐 아시나요? 네. 예, 윈댐 호텔은 좀 이렇게 급이 높은 그런 건데 그 유명한 뭐 슈퍼 8 네, 뭐 그죠? 데이지 인 이런 모든 것들이 윈댐 호텔에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토요타, 네. 뭐 토요타. 렉서스. 그런데 렉서스가 있잖아요.
똑같이 뭐 닛산은 인피니티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를 치듯이 각기 프랜차이즈도 자기들만의 그런 고급, 중급, 하급 이렇게 가격대를 측정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옵션이 아침을 주냐 안 주냐. 아침을 주나 안 주냐. 아침 주는 호텔이 최고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침을 주는 거는 좀 별 의미가 없다는, 왜냐면 아침이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네. 굉장히 뷔페식으로 막 거창하게 이렇게 네. 좀 맛있는데 미국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에그라든가 뭐 그래서 저는 별로 빅딜은 아니지만 네. 아침을 주냐 안 주냐가 기준이 저는 될 수는 저는 아주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제 클라이언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아침 주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하게 당연히 예.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을 주시다가 네. 이제 아침을 빼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좀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개인 모텔 호텔, 그러니까 네. 인디펜던트들은 네. 굳이 프랜차이즈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따를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마 리스크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상무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엔듀러스 호텔이 있다. 네.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없죠. 내가 과연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되고. 엄청 찾아보고 리뷰 찾아보고 막 그래도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네. 불확실성. 네.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상무님이 힐튼을 간다. 네. 그냥 플로리다에 있는 힐튼을 간다. 믿고 그러면 가격이 몇백 불이 돼도 뭐 그 정도는 되겠지. 내가 페이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렴한 모텔을 찾는다면 그분들은 모텔 6를 찾겠죠. 네. 모텔 6 그러면 가격을 내가 한 50에서 60 정도만 주면 충분한 곳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웨이 지나다가 모텔 6만 보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호텔 만약에 구매할 때 네. 꼭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있어요? 호텔과 꼭, 알아야 모텔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레버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네, 그 당연히. 그런데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호텔이 커패슬이라고 있죠. 네. 방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아니면 방이 50개짜리라고 했을 때 occupancy rate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와요. 그런데 한 호텔이 있어요. 방이 100개짜리인데 occupancy rate이 40%라고 쳐요. 네. 자, 그런데 40%인데 수입은 많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입은 많겠지만 occupancy가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손님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네. 그런데 방은 50개짜리일지라도 occupancy가 뭐 80%, 90% 뭐 그러면 뭐 계속 1년 내내 뭐 그냥 찬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네. 이 경제 상황이 힘들어도 꾸준히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관광적인 이제 많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은 뭐 사놓으면 일단 개런티 되는 인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rofit and Loss Statement를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다른 비즈니스 아니면 커머셜 빌딩들을 살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텔과 모텔은 어떤 익스펜스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것들 뭐 유틸리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전기값이 나오고 얼마만큼 뭐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 비용은 얼마나인지 이런 대충 이제 답이 나오지만 거기에 많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을 운영하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굉장히 돈이 많은 장사로 세금을 보고를 해놓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스펜스를 사실상 좀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넷 프로핏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작게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넷 프로핏에 쿠션이 있느냐.
그러니까 레버뉴는 확실하게 보고 그것이 넘버 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레버뉴를 파악을 한 후에 익스펜스는 만일에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익스펜스를 줄일 수 있는 룸이 있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는 내 프로핏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실질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타입 오브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좀 거래를 했던 분들 중에 정말 소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매상을 소위 말하는 레버뉴 자체를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좀 세금 보고를 했던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들어갔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크레딧 카드로 내역이죠. 얼마만큼 룸이 그렇게 팔렸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요구를 해야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듀 딜리전스 프로세스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인스펙션도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호텔이 캡 레이트 자체가 좋네, 매상 자체가 좋네 하고 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다 알아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죠. 좋죠. 뭐 100불짜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제일 먼저 이제 추천해 주신 게 호텔이랑 이제 모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코비드 상황인데 그렇죠. 안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 막 여행도 지금 갈 것도 다 캔슬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받은 데가 제가 보기엔 여행사. 인정합니다. 인정.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호텔. 호텔도 많이 감소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추천을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한 에버리지 뭐 30% 정도는 2020년에 떨어졌다고 봐야죠. 매상 자체가. 그러니까 뭐 1밀리언의 매상을 올렸던 호텔이나 모텔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70만 불, 60만 불 뭐 이 정도로 매상이 팍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스펜스 나가는 부분은 뭐 줄일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만 하고 있어도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뭐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상무님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저는 요새도 꾸준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이제 amount of traffic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확실한 로케이션인지. 그죠? 얼마만큼 확실한 로케이션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꾸준한 매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리스크가 작은 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 매상으로 사놓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봐야 되는 거 호텔 모텔을 산다고 해서 당장 작년에 인컴을 기준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한 3년치를 봐야 되죠. 3년치 많게는 5년치 얼마만큼 꾸준하게 이 호텔 모텔들이 레버뉴를 올려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대신에 작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분들도 그만큼 다 못 받겠죠. 그럼 지금 사는 것도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지금은 또 오퍼튜니티라고 보는 거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사는데 한 얼마 정도 이제 뭐 다운페이라 그러나?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호텔은 SBA 론이 가능합니다. SBA 론은 그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또 이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5밀리언까지는 SBA 론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호텔, 모텔 같은 경우는 한 일반적으로 20% 정도면 네. 소위 말하는 5분의 1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밀리언짜리의 작은 모텔을 산다면 네. $200,000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만 있으면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기준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xperience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2년 정도의 experience를 요구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네고시어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플렉서블하는 융자 회사들이 얼마나든지 있습니다. 제가 뭐 융자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리고 어떤 저의 또 클라이언트 몇 분들은 15%, 15%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만 하고도 사는 경우가 충분히 허다합니다. 근데 아까 뭐 만약에 20만 불, 예를 들어서 20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사더라도 네. 뒷돈이 또 있어야 되죠. 운영 자금이라고 처음 그러겠죠?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리스크라는 거는 뭐 감수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데이 원부터 네. 이 호텔 모텔의 장점은 돈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클로징을 했어요. 네. 그럼 오늘부터 매상이 들어오는 거는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just in case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창 이제 여름 때 장사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여행객들이 많고 겨울 때 같은 경우는 뭐 스키 리조트나 이런 데가 그 아닌 주변에, 바에 아무래도 슬로우하죠. 네. 그러니까 여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봄경에 뭐 예를 들어 4월이나 5월 정도에 산다면 일단 5, 6, 7, 8 막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시기죠. 네.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여름 장사입니다. 여름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죠. 예, 방이 꽉꽉 차 있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겨울에 접어드는 지점으로 네. 이제 11월, 뭐 10월부터 해서 한 11월, 12월, 1월, 2월은 아무래도 매상이 조금 감소하는 시기인데 그때 좀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 자금을 준비해 주시면 내가 심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준비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오늘 호텔 모텔을 나눴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저의 또 페이버릿 중에 하나인 네. 이제 리테일 빌딩 예. 또 한번 상황을 봐서 오피스 빌딩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마 메디컬 빌딩. 왜냐면 좀 의사들이 있는 그런 메디컬 오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투리 발음이 살아있네요. 의사. 의사들이 네, 있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안전한 물건들 이제 이런 좀 빌딩 중심으로 아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뒤에도 기대되네요. 예. 어떤 또 뭐 기대해 주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네. 예, 우리 그럼 2주 뒤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